몇 페이지? 예.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이전에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있대요.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에요. 자, B라는 점이 있대요. 얘는 2,8이라는 점이랍니다. 자, A와 B를 이어서 선분을 만들었는데 이 선분 A, B가 Y축에 의해서 이 중간에 Y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얘가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고 있다? M 대 N으로 내분이 되고 있다. 자, 이때 MN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MN은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개념이 없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다. 중학교 과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Y절편 구해야겠다. 그래서 Y절편 구하면 점의 좌표 아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거리 대 거리는 M 대 N 이렇게 풀어야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답은 나와요. 한 3, 4분 걸리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훨씬 빨리 풀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푸냐면요. Y축이지. 맞아? 자, 이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으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뭐냐? 0, 마이너스 1.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 1이지. 맞니? 맞지? 맞아? 예. 그럼 볼까? 요 길이 몇이야? 5지. 그치? 요 길이 몇이야? 2지. 그러면 답이요. 5대 2가 된다. M은 5고 N은 2가 돼.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이렇게 거꾸로 보면 네. 이거 뭐냐면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개념 배웁니다. 예, 그렇지.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밑변에 평행한 삼각형이 주어질 때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개념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요. 또 어떤 개념도 우리가 배우니까 중학교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것도 배웠던 기억나지? 그리고 또 어떤 개념도 배워요? 평행선이 있을 때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다. 이런 것도 배우고 개념적으로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모두 배우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 우리가 개념을 배웠어요. 바로 그 개념의 하나예요. 누구야? 이렇게 뒤집어보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얘네 둘이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어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막 방정식 구해서 정구해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지금부터 요거 필기 끝났지?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는 무슨 축에 만나고 있어? X축에서 만나고 있으면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답을 낼 수 있다? N 대 M이구나 라고 아주 손쉽게 답을 낼 수 있다요. 자, Y축과 만나서 라는 표현 보이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손쉽게 M과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축과 만난다 라는 표현이 보이면요. 예, X축에 평행한 삼각형이니까 X축 평행선 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Y축과 만난다 라고 그러면 Y축 평행선 삼각형을 그려라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되겠나? 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세요. 맞아.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1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하나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문제가 무지 많이 나와요.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100% 써먹게 돼 있어.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정상적인 이론은 이래요. 원래 정상적인 이론은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x 대 y는 m 대 n은 자, 얘는 다시 뭐와 길이의 비가 같아져? S1이랑 S2라는 삼각형의 넓이와 길이가 같아진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릴 수 있다? x 대 y는 맞바로 S1 대 S2와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올 때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이론만 정리해두면 써먹을 때 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율동으로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얘는 뭐야? x 대 y는 m 대 n이다요. 이게 되게 그리기 그렇거든? 근데 얘 말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x 대 m은 y 대 n으로 풀어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왜냐면 내항의 곱이 my고 외항의 곱이 xn이지. 얘 풀면 뭐야? xn은 my다. 식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요런 그림을 떠올릴 거야. 각의 이등분선 나왔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요걸 떠올릴 거야. 자, 지금부터 율동 노래 제목은 뭐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시작.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한 번 더.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한 번 더.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이겁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양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이제 요 개념 할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즉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는 건 x 대 s1은 y 대 s2다라는 개념인데 얘도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되겠니? 이게 우리가 배우는 전부야. 다시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시작.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한 번 더.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되겠습니까? 예. 요 율동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옆에다 땡땡 해놓고 노래 가사 적어야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두 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적고 한 번 더 적어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이제 뭐예요? 얘 대
손바닥. 얘는 얘대 얘다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얘에다가 손바닥 그려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되겠습니까? 네. 이게 가계 이등분선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특히 이 손바닥은요, 가계 이등분선의 상급 개념이야. 얘는 하급 개념, 얘는 상급 개념.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배워서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무게중심은 어떻게 그려낼 수 있지? 무엇의 교점이야? 무게중심은 무엇의 교점이다? 세!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변의 중점. 변의 중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배운 심들, 어떤 심들 배웠냐,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심 얘기해봐. 내심. 그렇지. 어우, 훌륭해요. 외심도 배웠고, 내심도 배웠고, 무게중심도 배웠지. 아니, 이렇게 세 개의 심을 배웠어요. 원래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서 수심, 방심 이런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요거 세 개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의 한번 기억을 해보자요. 외심의 정의가 뭐였어? 무엇의 교점이었지? 외심은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무엇의 교점이야? 네? 가계! 그치, 이등분선이지. 각에서 나오는 건 이등분선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각이니까 세,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바로 내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봐. 선생님이 보통 애들 보고 잊지 말라고 네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네, 되겠습니까? 각에서 나오는 선은 이등분선밖에 없어. 그럼 외심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각이 아닌 누구에 관련된 개념이겠어? 변이 되겠죠. 그래서 세 변에서 만들어지는, 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 긋고 싶어. 어떤 선이 가능해? 변 하나 있을 때 선 긋고 싶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선,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너희들 수직 이등분선 뭔지 너무 잘 알지? 이등분선 뭔지 잘 알지? 맞아? 그럼 묻자. 중선 뭔지 아는 사람. 나 중선 안다. 중선 안다. 없어요? 자, 중선은 이런 개념이에요. 삼각형이 있을 때요, 요 변에 중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요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게중심은 뭐다?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워도 되겠지? 예, 지워도 되나?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요, 무게중심을 선생님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중선을 긋기 위해서 우선 나는 BC의 중점을 먼저 잡아서 M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중점이니까 이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이죠. 그래서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게 바로 중점 M의 좌표가 될 거예요. 중점 M의 좌표 뭐라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A와 M을 연결해서요 중선을 긋겠지. 아니, 자 중선을 긋고 와. 그런데 무게중심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다. 얘를 2대 1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불러. 그러면 와, 나 내분점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그치? 내분점 구하는 공식대로 얘를 한번 풀어볼 거야. 이렇게 긋지 말고. 자, A에서 M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요? X1에서 2분의 X2 플러스 X3라는 점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다시 내분점 또 만듭니다. Y1에서 2분의 Y2 플러스 Y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이렇게 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여기 한번 더 적어줍니다. 어떻게? X1에서 2분의 X2 플러스 X3 방향으로 2대 1로 아 뒤에 종이가 걸렸구나. 쉬어. 내분 다시 한번 Y1에서 2분의 Y2 플러스 Y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죠. 됐나?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뭐야? 와우 2 약분되네요. 2 약분되네요. 그래서 최종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예요. 주어진 식 정리하면 이런 식 나오지?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개념의 제목에 무게중심 G 공식 적어 놓으십시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자,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까놓고 좀 네? 까놓으면 쉬워요. 네? 까놓고 나면 쉬워요. 자, 우리 무게중심은 해서 공식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시작. 무게중심 G는 이렇게 외우자. 시작. 무게중심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한 번 더. 무게중심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페이지에서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성질과 고등학교 때 배운 무게중심의 성질을 좀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선 맨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엇의 교점이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의 교점이다? 세 중선의 교점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생각해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뭐한다? 2대 1로 내분한다예요. 2대 1로 내분한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몇 등분 됩니까? 6등분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에 보면 1, 2, 3, 4 뭐 이런 거 나왔는데 X 쳐놓으세요. 그 네모 박스만 싹 X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 밑에 요거 나와 있지?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X 쳐놓으세요. 도움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대신 요 1, 2, 3, 4 대신에 선생님이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 2, 3, 4 대신 우리 이렇게 좀 필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하는 얘기는 딱 요 얘기예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중선을 그었습니다. 자, 얘를 항상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예, 무게중심치는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얘기를 그 밑에 적어놨는데 읽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림으로 공부하도록 하자.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선들을 이렇게 중선을 이렇게 그어서 나눠버리지.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넓이 6개가 모두 다 어떠하다? 같다 라고 이렇게 2번 그림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요 얘기예요. 요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3등분할 수도 있지. 자, 3등분 할 때 요 넓이 역시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여기에 요런 식으로 나눈 거야. 무게중심이 있을 때. 그러면 이때의 넓이는 ES 대 S, ES 대 S 요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몇 번? 1, 2, 3, 4 중에 그건 아니 모른다는 건 네. 아닌데요. 네. 몇 번 설명드릴까요? 그냥 알긴 알아요. 근데 물어보려는 건 애초에 물어보려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필요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번에 AFD가 아니라 AFG가 나와야 되는 그거 거 잘못 아니었어요? 나왔어요. 네.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가 2개 있어요. 됐나? 어쨌든 이 그림을 그려놓으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강진군, 네. 네. 그림 4개를 그려놓으세요. 이해 안 가는 거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네. 너희들 무게중심을 중학교 때 몇 학년 때 배웠지?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네, 2학년 오케이. 네. 2학년 2학기에 배우겠네? 예.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예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그치? 무게중심에 대해서. 자,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요. 자,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을 채소로 만드는 점 P는 무게중심치다 라고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채소가 되는 점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문제는요,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각 꼭지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채소가 되는 점 역시 뭐다? 무게중심치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비율로 등분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요거에 번호 붙여놓자. 1번, 2번 이렇게 번호 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무게중심의 이론은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 이론은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바로 요거.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 개념이죠?
얘도 좀 정리를 해놓고 가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리고 네 번째 개념은요. 선분 A, B의 제곱 더하기 선분 B, C의 제곱 더하기 선분 C, A의 제곱은 3배의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다라는 이 개념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이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순수하게 배우는 무게중심 이론의 전부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별도로 고등학교 때 요 네 개를 배웠어. 무게중심하면 딱딱딱딱 떠올라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1번, 2번, 4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뒷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자, 거기에 맨 위에 개념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페이지.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뭐와 일치한다? 무게중심 G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사라져 버렸네.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부터 얘를요, 촘촘히 적을 거예요. 다 적어줄 걸 그랬어. 읽어보라 그럴걸. 너무 어마어마하시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하고 P는 X, Y라고 하면 이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겠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A가 요런 점이고 P가 요런 점이야. 그런데 선분 PA의 제곱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우리 기억해서 불러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너희들 앞에서부터 공식 지금부터 엄청 나와. 외워야 돼.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불러.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시오 라고 하면 루트 사라지지? 그래서 루트 사라지고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PB의 제곱 계산한대. P랑 B랑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합니다. 시작!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PC의 거리를 제곱한대요. 그러면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줄에 너희들이 이 끝까지 쓸 거야. 글씨를 엄청 작게 써야지 다 쓸 수 있어. 어떤 거 쓸 건데요, 선생님? 여기 위에 있는 거 전개식을 여기 다 쓸 거야. 빽빽하게 글씨 작게 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씁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1 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x끼리 우선 먼저 뭉쳐서 쓸 거야. x만 x의 제곱 마이너스 2x2 x 플러스 x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3 x 플러스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1 y 플러스 y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1 y 플러스 y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3y 플러스 y 인데 1이라고 썼네. 예, 3의 제곱. 얼마 무겁나? 네.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지. 됐나요? 네. 촘촘히 여기까지 우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전기해서 쓴 거야.